عندك أخ؟ نعم عندي أخ. هل عندك أخ؟ نعم عندي أخ. 네, 소유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랍어에서 소유를 표현할 때는 인다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인다 뒤에는 전미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만일 당신, 남자일 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당신에 해당하는 전미인칭 대명사가 여기에 보다시피 카인데요. 이렇게 인다 뒤에 카라는 2인칭 남성 전미인칭 대명사가 붙으면은 당신, 즉 여기서 당신은 남자인데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다 또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아랍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다 카 뒤에는 그 사람이, 그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이렇게 뜻하는 아랍어 단어를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아닌 여성일 경우에는 인다 키라는 전미인칭 대명사를 써주는데요. 이때에도 뜻은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동일한데 이때 당신은 2인칭 여성 대명사, 전미인칭 대명사 키를 써줬기 때문에 당신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당신,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는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또는 사람에 대해서 뜻하는 아랍어 단어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인다라는 전치사를 써주는데요. 대신에 뒤에 전미인칭 대명사는 나에게는 이라고 하니까 1인칭이었죠. 1인칭 전미인칭 대명사에 해당되는 아랍어가 바로 이 야입니다. 야인데 앞에 인다가 그 모음이 원래는 인다이지만은 이 뒤에 1인칭 전미인칭 대명사가 붙었을 때는 이 아의 달에 있는 아의 모음이 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한글로 발음을 쓰자면 인디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즉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소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이 말한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할은 의문사 할이죠. 그래서 뭐뭐입니까? 라는 의문문의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할 인다카 라고 했으니까 당신에게는, 네, 카라고 했으니까 카면 2인칭 남성 전미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당신에게, 그 당신 남성이죠.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즉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뒤에 소유하는 대상 또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훈 하면은 형 또는 남동생 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형이 있습니까? 또는 남동생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고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왼쪽에 있는 남성분이 남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할로 시작되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는 대답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남은 긍정의 의미죠. 그래서 예라는 의미의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남,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인디 하면 인다 뒤에 야라는 전민칭 대명사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즉 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다. 아훈, 형 또는 뭐 남동생일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또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هل عندك أخ؟ نعم عندي أخ. هل عندك أخ؟ نعم عندي أخ. 네, 그럼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랍어로는 자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따툰이라고 해서 이 자둔의, 이 할아버지의 자둔의 뒤에 이 타마르부타라는
라는 것이 붙으면은 남성이었던 명사가 여성으로 바뀌게 되는 여성화 전미사인데요. 그래서 잣둔의 뒤에 타마르부타가 붙음으로써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잣다툰 하면 할머니라는 의미의 아랍어 단어이고요. 아빠 또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랍어로는 아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랍어로는 움문이고요. 여기서 형제는 뭐 형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고 뭐 오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랍어로는 아훈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자매, 여기서는 자매는 누나나 언니 또는 여동생을 말하는 건데요. 아랍어로는 어호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أين أحمد؟ أحمد في الغرفة. أين أحمد؟ أحمد في الغرفة. 네, 이번에는 위치 관련 전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사람의 위치 또는 도시의 위치를 물었을 때는 항상 의문사 아이나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나 뒤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이 아이나라고 먼저 의문사를 붙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뜻이 되겠죠. 그럼 뒤에 사람의 이름 이렇게 붙여주면 아이나 아흐마드 하면 아흐마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 위치의 물음에 대해 대답을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치사 fi 뭐뭐에라는 의미의 영어로는 in이죠. 아랍어의 전치사 fi를 붙여준 다음에 그 사람이 위치에 있는 장소 또는 뭐 지명일 수도 있겠고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여성분이 아흐마두 필 호르파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요. 아흐마드 사람의 이름이죠. 아흐마드는 피라는 전치사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흐마드는 어디에 있습니다. 호르파티 하면은 방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흐마드는 방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أين أحمد؟ أحمد في الغرفة. أين أحمد؟ أحمد في الغرفة. أين الكتاب؟ الكتاب على المكتب. أين الكتاب؟ الكتاب على المكتب. 사물의 위치를 물을 때도 사람의 위치를 물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문사 아이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사물을 뜻하는 어떤 아랍어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계시는 남성분은 아이나라고 해서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문사 아이나를 말했고요. 그럼 뒤에 사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키타브 하면은 책이라는 단어의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때는 먼저 사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사물이 나오고 뒤에는 여기서는 전치사 알라라고 해서 어디 위에 즉 영어로는 on인데요. 여기서는 꼭 사물이 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위치와 관련된 전치사를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사물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같이 붙여주면 어떤 사물이 어디에 있습니다. 또는 어디 위에 있습니다. 또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여성분은 알키타브라고 해서 그 책은 알라 어디 위에 있습니다. 알마크타비 하면 책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أين الكتاب؟ الكتاب على المكتب. أين الكتاب؟ الكتاب على المكتب.
네, 아랍어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치사 fi 그리고 알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랍어에 있는 전치사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상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있고 그 위에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떠 있을 때는 전치사 파우카를 이렇게 써야 합니다. 또 한국어로는 똑같은 의미지만은 그 쓰임새가 다른 전치사가 있는데요. 바로 알라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알라라는 전치사는 한국어로 했을 때는 파우카랑 마찬가지로 뭐뭐 위에라는 의미지만은 이 알라는 반드시 이렇게 새가 상자 위에 딱 붙어 있죠.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알라라는 전치사를 써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타타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뜻은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상자 아래에 무언가가 있을 때는 타타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고요. 그 옆에는 바이나라고 해서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는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의 바이나를 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카리자라는 전치사는 뭐뭐 밖에 또는 뭐뭐 외부에라는 뜻의 전치사이고요.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지금 상자 밖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래서 카리자라고 하면 뭐뭐 밖에 외부에라는 전치사고요. 그럼 반대로 뭐뭐 안에라는 의미로 피도 있고요. 다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 안에 다클라 내부에라는 의미고요. 다클라는 좀 더 그 상자 내부에 안쪽에 있을 때 다클라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마마와 칼파라는 전치사 그리고 와라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아마마는 뭐뭐 앞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상자 앞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래서 뭐뭐 앞에라고 할 때는 전치사 아마마를 쓰면 되고요. 반대로 이 상자 뒤에 고양이가 있을 때는 전치사 칼파 또는 와라 이 두 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따 네, 다음은 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따라는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그냥 따가 아니라 우리가 앞 시간에 third와 third를 발음할 때 혀를 밑으로 내리고 입안에 공간을 크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발음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따 역시 혀를 밑으로 내리고 입에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따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가는 T가 있고 밑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따의 독립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따의 독립형은 이 몸통이 마치 서드와 더드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직선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따의 독립형이 완성됩니다. 네, 다음으로 따의 어두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의 어두형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요. 그래서 뒤에 오는 자음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직선을 쭉 옆으로 그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쭉 직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따의 어두형이 완성됩니다. 네, 다음으로 따의 어중형은요. 앞자음과 연결이 됐을 때 앞자음에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쭉 가서 어느 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살짝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약간의 곡선을 그려주면서 내려와서 다시 기준선을 따라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자음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직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줄을 그어서 내려주시면 따의 어중형이 완성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의 어마령은요. 마찬가지로 앞자음과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쭉 왼쪽으로 간 다음에
어느 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올라가서 타원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쭉 가서 네, 끝나는 지점에 거의 맞닿는 부분에 끝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선을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떠의 이렇게 마령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ظ ظ 네, 다음은 the입니다. 이 the는 아랫니와 윗니 사이에 혀를 이렇게 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똑같이 혀를 밑으로 쭉 내리고 입 안에 공간을 크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the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he 또한 앞에서 배웠던 the와 형태가 비슷한데 다만 이 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the의 독립형을 한번 써보면 몸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직선을 쭉 내려온 다음 그리고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the의 독립형이 됩니다. 네, the의 어두형은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와서 기준선을 따라 왼쪽으로 쭉 간 다음 뒤에 오는 자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직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주고 점을 하나 찍어주면 두형이 완성됩니다. 네, 다음으로 어중형은요. 앞자음과의 연결선을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와서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서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올라간 다음 살짝 구부린 채로 내려와서 다시 기준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뒤에 올 자음과 계속 연결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직선을 쭉 그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선을 내려주고 그리고 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the의 어중형이 완성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마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령은 마찬가지로 앞자음과의 연결선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간 다음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 준 다음 다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 부분에서 좀 멈췄다가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직선을 쭉 그어주고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the의 마령이 되겠습니다. عين عين 네, 다음은 아인입니다. 이 아인은 목 뒤에서 나오는 자음인데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그냥 아인, 편하게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인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인의 독립형을 한번 보시면 마치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좌우 반전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써보면 3을 거꾸로 쓰듯이 좌우 반전해서 쓰듯이 써주시면 이 아인의 독립형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인의 어두형인데요. 아인의 어두형은 이렇게 3이 있을 때 반을 이렇게 잘라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윗부분만 이렇게 그린 듯이 그려주고 뒤 오는 자음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아래로 그리지 않고 쭉 왼쪽으로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인의 어중형인데요. 먼저 앞자음과의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살짝 올려줬다가 역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내려와서 왼쪽으로 쭉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랍어 글씨는 보시면 여기 중간이 다 채워져 있는데요.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채우지 않고 바로 그냥 비운 상태로 이렇게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인의 어마령은요. 앞자음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역삼각형을 만들어 주고 이제
이제 어마령이다 보니까 굳이 뒤에 오는 글자와 이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만들어 주시면 아인의 어마령이 됩니다. غين غين 네, 다음은 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인은 아인과 마찬가지로 목 뒤에서 나오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 이렇게 목 뒤에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형을 한번 보시면은 아인과 마찬가지로 3을 좌우 반전시킨 모습인데요. 다만 그 위에 점을 하나 찍어주면은 가인의 독립형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어두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인과 마찬가지로 어두형은 3의 윗부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올 자음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가인의 어두형이 만들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가인의 어중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어떠한 자음이 있을 때 그 자음의 연결선을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역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 다시 내려와서 뒤에 올 자음과 연결할 걸 생각해서 직선을 쭉 그어 주시고 그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어중형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마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령도 앞자음과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서 역삼각형 모양을 그려주시고 다시 뒤에 올 자음과 연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뒤로 갈 필요 없이 아래로 쭉 가인의 독립형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점을 찍어주시면 가인의 어마령이 만들어집니다. 네, 다음은 샷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샷다는 중복 자음 표기인데요. 즉 동일한 자음이 연이어서 왔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샷다는 이렇게 W 모양이 W가 이렇게 축소된 모양인데요. 이렇게 어떠한 자음이 있을 경우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샷다를 표시를 합니다. 샷다는 동일한 자음이 연속해서 왔을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조건으로는 앞에 자음에는 모음이 없고, 즉 모음이 없다는 것은 수쿤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자음에는 모음이 있을 경우에만 이 샷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샷다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모음 아 또는 우 그리고 이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요. 먼저 모음 아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앞엔 달이라는 자음이 있고 그 다음 라 그리고 세 번째 라라는 자음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짐이라는 자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와 이렇게 세 번째가 이렇게 자음이 동일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자음의 모음은 없고 이렇게 스쿤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자음의 라는 모음이 아의 모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라라는 자음이 연이어서 왔고 앞에 자음에는 스쿤이고 뒤에는 아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샷다 위에다가 아라는 파트아 아의 모음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샷다가 모음 우와 함께 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라는 자음, 그리고 씬이라는 자음, 그리고 세 번째는 라라는 자음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라라는 자음이 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 라는 모음이 없고 스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뒤에 오는 라는 우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쿤 라를 지금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한 번씩 써주고요. 한 번 써주고 이 라가 연속해서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샷다를 부호를 써주고 그 위에 덤마라는 모음을 써주게 되면 이 샷다가 모음 우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음 이와 함께 쓰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씬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야
그리고 세 번째 연이어서 야라는 자음이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달이 왔죠. 이렇게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동일한 자음, 야라는 자음이 왔는데요. 이 두 번째 자음의 모음은 없고 스쿤이 와 있고요. 이 세 번째 자음의 경우에는 이의 모음이 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야를 한 번씩 써주고요. 야를 한 번 써주고 야가 두 번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샷다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샷다가 카스라, 즉 모음 이와 함께 쓰였을 때는 그 이를 밑에다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가 써주되 샷다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샷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자음이 이렇게 연속해서 오는 경우라도 앞자음이 모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즉 스쿤이 아니라 어떠한 아나, 우나, 이 이런 모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샷다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가령 앞에 알프, 알립 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씬 이렇게 씬이라는 자음이 연달아서 왔죠. 그런데 두 번째 오는 자음, 그러니까 앞에 온 앞자음, 씬의 앞자음은 모음이 우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스쿤이 아니기 때문에 샷다를 써주지 않고요. 그대로 씬을 두 번씩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밈 그리고 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그 밈이 모음을 가지고 있죠. 아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밈을 이렇게 두 개 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샷다를 쓰지 않고 밈을 하나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샷다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자음이 연달아 오는 경우라도 앞자음이 스쿤이 아니라 모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샷다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알레이쿰 살람.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무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마무드 선생님은 요르단에서 오셨죠? 네, 요르단 암만에서 왔어요. 그렇군요. 그럼 요르단에 계실 때 아파트에서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네. 부모님과 함께 네. 주택에서 살았어요. 그렇군요. 저는 요르단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주거 형태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렇죠. 한국은 가는 곳마다 아파트가 즐비하죠. 이렇게 오늘은 아랍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마하무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의죠. 옷을 입고 또 밥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도 있고 또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하무드 선생님, 아랍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랍 지역의 주거 문화는 네. 자연 환경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랍인들은 생활 방식에 따라 네.游牧민, 정착 농경민, 네. 도시민으로
크게 네. 나눕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목민과 정착 농경민 그리고 도시민들의 주거 문화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목적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쉽게 졸업할 수 있고 네. 떠날 때에는 해체가 용이한 촌막 형태의 주거 네. 생활을 합니다. 또 정착 농경민은 무더운 기온을 차단하기 위해서 짧게 선 집과 진흙을 반죽해서 만든 벽을 쌓아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작게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심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창문도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랍 고대시를 보면은 아랍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잠시 머물렀던 곳에 남은 자취들을 아랍어로 딸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옛 집터를 바라보면서 화자가 지난 날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아랍 유목민들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어서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렇다면 도시민들의 주거 문화는 어떠한가요? 네, 도시민은 마디나라고 부르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권을 형성해서 삽니다. 네. 주로 상업권은 속과 모스크와 네. 이슬람 학교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네. 그 옆으로 좁은 골목길들이 네.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모로코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기행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방금 마흐무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골목길의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오면은 한 사람이 잠시 이렇게 옆으로 비켜줘야지만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골목길이 아주 좁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목길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옥들이 있고 또 골목길을 조금 벗어나면은 커다란 쑥, 즉 시장과 또 사원들이 있더라고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 가옥은 이렇게 대청마루라고 해서 손님이 오면 맞이하는 공간이 있고 또 아파트에도 응접실 겸 또 거실의 구조로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아랍도 그런가요? 네, 아랍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손님들을 맞이하는 응접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접실을 별도로 두는 것은 네.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함도 있지만 네. 외부인들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이 네.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과 같이 이렇게 대도시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랍도 이렇게 주택난을 겪고 있나요? 네, 아랍도 마찬가지로 도시 인구 부호화 상태로 주택난이 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국가가 소구식 도시 계획과 네. 건축소를 도입하면서 네.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한국만큼 아랍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서구식 아파트가 하나씩 생기다 보면은 아랍 세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깔이 이렇게 사라질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 이렇게 마흐무드 선생님과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마흐무드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 매우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강생 여러분들도 아랍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흐무드 선생님.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랍어와 아랍 문화를 배우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재미있고 유익한 아랍의 문화를 소개시켜 주신 마흐무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살라마. 일랄리qa.